안녕하세요. 4월 1일 만우절이 지난 다음 날이죠. 오늘은 만우절 아닙니다. 조금 내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셨나요? 자, 진정하게 4월을 시작하는 오늘 4월 2일, 그것도 화요일입니다. 어제 지났으니까 이제 진정하게 받아들여야죠. 1년도 벌써 4분의 1, 아니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네요. 아유, 참 금방 가요, 세월은. 그래도 우리 하루에 한 문제씩 꼭 챙기다 보면 그 어느 날 여러분의 실력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매일매일, 자, 습관처럼 매일매일 행정법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긴 말 않고 4월 2일 화요일 매일 행정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행정입법은 반드시 문제에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내용은 많지만 우리 간단하게 일단은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행정입법. 자, 행정입법이요. 일단은 행정부가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원래 입법부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실질적 의미로는 이거 입법이죠. 이런 말 꼭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행정입법 공부하실 때 이 말은 머릿속에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왜 행정입법이 생겼어요? 전문입법에 보충할 필요성이 생겼죠. 보충이라고 했으니까 전제는 뭐다? 입법부가 하는 법률에 한계가 도달한 거죠. 왜? 입법이 많이 필요한 법률의 홍수시대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수님은 법률의 홍수시대가 됐는데도 입법부가 법률을 만드는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기 어려워져서 결국 전문입법이 이렇게 입법부의 법률을 보충할 필요성이 생기니까 행정입법은 점점점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입법부의 한계니까 입법부의 권능은 점점 줄어드는 꼴처럼 보여요. 왜? 한쪽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한쪽이 늘어나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입법의 점차 증가 역할의 증가 이런 건 머릿속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입법의 전문입법의 필요성, 보충 필요성이 없으면 행정입법 만들면 안 되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행정입법의 대표적인 선수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두 가지를 공부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를 공부할 때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국민적 효력이 없다, 외부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다. 자, 국민과의 관계에서 쓰는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따라서 여기의 종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눠지고 여기는 위임이 필요하고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야죠. 자, 위임이 필요하고 범위 내에서 명확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요건. 하지만 여기는 위임이 필요 없죠. 집행만을 위해서 한마디로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없고요.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없고 여기는 위임 범위 내에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야죠. 둘 다 법규성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위임 명령, 위임이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집행명령은 위임이 필요 없지만 명확하게만 만들면 되죠. 명확성 원칙만 준수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위임 명령, 위임을 해야 되는데 위임 범위를 내에서 해야 돼요. 내에서. 자, 위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었어요. 벗어난 명확성 원칙? 그거 벗어나게 만들면 위임의 근거 없이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자 무효죠. 하자가 있어서 무효. 다만 사후의 입법에 근거를 두면 그때부터 반대로요. 위임의 근거가 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사후의 위임의 근거가 사라지면 또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이거 소급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이거에 대한 항상 행정입법을 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뜨는 건 통제예요. 통제. 그것도 입법행정사법부 통제 중에 입법부 통제도 중요하죠. 국회법 98조의 사법부 통제. 입법부 통제하고 사법부 통제 요거 그러면서 사법부는 헌법 107조 1항 2항 그래서 법률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 명령 등에 관해서는 법원이 다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구체적 규범 통제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제로 규범을 통제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돼요. 국회법 98조의 조문 꼼꼼히 암기하셔야죠. 10일 내에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은 소관상임위원회에 갖다 주고 자 한마디로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중에 법규명령에 한해서만 잘못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이것도 상세히 내면 어렵죠. 대통령과 총리령에 한해서는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자 대통령 총리령이 아닌 부령은 본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관상임위에서 바로 소관 주무장관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통제 안 해요. 그렇게 해갖고 통보를 받으면 법이 반했다, 법 위반이다 라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그때서는 처리 결과 또는 장래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보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98조 2였어요. 조금 더 자세히 조문을 낱낱이 뜯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일반적 행정행위는 취소라는 하자의 개념이 있지만 법에는 하자가 있어도 무효라는 개념밖에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위헌결정과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처분과의 관계, 취소 사유, 위헌결정 이후의 후속 절차 집행은 무효,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판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에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 행정입법 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 개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개선해야죠. 이거 행정기본법 문제예요. 행정기본법에 39조에 새롭게 들어온 행정기본법, 여기에 명시적 규정이 있잖아요. 개선을 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법조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107조 1항은 법률에 관한 구체적 규범 통제. 자, 107조 2항은 법규명령 등에 관한 구체적 규범 통제. 자, 구체적 규범 통제니까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규범을 통제한다. 당사자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 전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 구할 수 있다. 맞죠? 이런 것들 정확한 문제네요. 법조문 그대로. 자, 3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라면 위임에 따라. 그럼 이거 우리 위임명령인 거 아시겠죠? 자, 위임의 근거 없어 무효였는데 나중에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뒤늦게 부여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다죠. 것이다.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네요. 3번이 정답이었군요. 자, 4번 볼게요.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에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이게 뭐예요? 위임받은 사항을 그러면 뭐예요? 위임명령이고 법률에 규정한 범위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이건 집행명령을 말하는 거 맞죠? 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의 위임에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위임이 없는 한 쉽게 얘기해서 집행명령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위임명령은 새로운 내용, 위임 범위 내에서. 하지만 집행명령은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없고 명확하게만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위임이 필요 없지만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적어도 법규명령은 이만큼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행정법 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한 문제 행정법,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을 조금 미미하게나마 제가 올려드릴 수 있다면 기쁨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매일매일 행정법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가요.